미네소타 연건들의 에너지 레벨을 감당하지 못하며 패배를 당한 LA 클리퍼스, 그리고 샌안토니오를 꺾고 서부 8번 시드의 희망을 이어가게 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승자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두 팀의 끝장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클리퍼스와 뉴올리언스의 플레인 토너먼트,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편 폴 조지가 방역 프로토콜에 걸리면서 경기에서 아웃되는 큰 변수가 생긴 가운데 1쿼터부터 앞서 나간 쪽은 원정팀 뉴올리언스였습니다. 레이커스 출신으로서 LA가 그 누구보다도 익숙한 잉그램은 원정 경기라는 부담감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잉그램은 1쿼터부터 5개의 미드레인지 점퍼를 성공시키며 경기당 미드레인지 점퍼 개수 리그 3위의 위험을 보여주더니 깔끔한 드라이빙 레이업까지 올려놓으며 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잉그램이 1쿼터에만 무려 16점을 몰아치면서 득점을 책임지는 동안 클리퍼스는 에이스의 갑작스런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상대와의 득점 밸런스를 좀처럼 맞추지 못합니다. 1쿼터를 8점차 리드로 마친 뉴올리언스는 팀의 에너자이저 레리 낸스 주니어의 연속 득점으로 간격을 벌려나갔고, 브랜든 잉그램의 꾸준한 점퍼와 요나스 발렌슈나스의 페인트존 득점까지 보태며 2쿼터 중반 16점 차의 리드폭을 잡게 됩니다. 자칫 경기가 쉽게 끝날 수도 있던 상황. 그러나 명장 터란 루 감독은 곧바로 라인업 조정에 들어갑니다. 루 감독은 이비카 주바치 대신 니콜라스 바툼을 투입하며 선수들의 전체적인 기동력을 끌어올렸고, 클리퍼스는 스몰 라인업 전환 이후 외곽 수비 또한 살아나면서 추격의 발판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클리퍼스의 2쿼터 마무리는 나쁘지 않았고, 전반전 종료 시점 두 팀의 간격은 10점 차였습니다.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다소 찜찜한 쿼터 마무리였죠. 그리고 터란 루 감독은 3쿼터 시작부터 센터가 없는 스몰 라인업을 꺼내들었고, 훌륭한 쿼터 마무리에 성공한 클리퍼스의 기세는 후반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마커스 모리스는 발렌슈나스의 느린 발을 공략하며 3점 슛을 성공시켰고, 반면 상대의 공략 대상이 된 발렌슈나스는 자신의 높이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죠. 이후 급격하게 템포를 끌어올린 클리퍼스는 레지 잭슨의 3점을 통해 마침내 원포지션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뉴올리언스는 다급하게 작전 타임을 신청했지만 한번 흐름을 잡은 클리퍼스의 추격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쫓기기 시작한 뉴올리언스는 선수들의 자유투 미스로 달아날 기회를 놓쳤고, 클리퍼스는 CJ 맥컬럼의 수비를 공략한 테렌스맨의 드라이빙 레이업과 레지 잭슨의 엔드원 플레이로 드디어 경기를 뒤집는데 성공합니다. 이번에도 클리퍼스 선수들의 공략 대상은 맥컬럼이었고, 잉그램에 대한 트랩 디펜스를 가동한 클리퍼스는 수비에서도 상대를 압도합니다. 팀의 센터를 맡은 바툼은 잉그램에 대한 좋은 수비를 선보였고, 레지 잭슨의 골밑 득점까지 보탠 클리퍼스는 3쿼터 시작 이후 16대2 런을 달리며 4점 차의 리드를 잡게 됩니다. 뉴올리언스는 맥컬럼의 아이솔레이션을 시도했지만 니콜라스 바툼은 그의 공격 시도를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반면 클리퍼스는 마커스 모리스의 레이업을 통해 3쿼터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고, 이후 요나스 발렌슈나스의 약점인 투맨 게임 수비를 이용한 득점과 로버트 코빙턴의 엔드원 플레이를 보태며 13점 차의 리드폭을 가져갑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뉴올리언스는 대역전패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잉그램은 자신의 매치업이 노먼 파열로 바뀌자 연속 미드레인지 점퍼를 성공시키며 처져있던 팀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잉그램의 고군분투 속에 추격의 끈을 놓지 않았고 3쿼터를 38대 18로 마무리한 클리퍼스는 10점 차의 리드를 잡습니다. 뉴올리언스는 간격이 더 벌어지는 것은 간신히 막았지만 이 시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었죠. 그리고 4쿼터 10분경 윌리 그린 감독은 경기 내내 큰 존재감이 없던 발렌슈나스를 빼고 레리 낸스 주니어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것은 클리퍼스의 스몰 라인업에 맞불을 놓는 전략이었고,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한 뉴올리언스의 공격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낸스 주니어는 레지 잭슨과의 미스매치에서도 수비에 성공했고, 다음 포지션에서는 엘리웁 득점까지 올려놓습니다. 두 팀의 격차는 서서히 좁혀지고 있었고, 잉그램은 깔끔한 턴어라운드 점퍼를 성공시키며 상대의 작전 타임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뉴올리언스의 농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클리퍼스의 타임아웃 이후 공격을 막아낸 뉴올리언스는 잉그램의 화끈한 드라이빙 덩크로 추격을 이어갑니다. 클리퍼스는 맥컬럼의 수비를 다시 한번 공략해봤지만
맥컬럼은 강한 집중력을 선보이며 3쿼터의 악몽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이후 뉴올리언스는 벤치에서 나온 신인 트레이 머피 3세의 3점슛과 같은 자리에서 터트린 맥컬럼의 3점으로 마침내 경기 균형을 맞춥니다. 상대의 스몰 라인업에 말리며 동점을 내준 클리퍼스는 레지 잭슨과 테렌스맨의 연속 득점을 앞세워 리드를 유지하나 했지만 뉴올리언스는 더블팀을 무력화시키는 브랜든 잉그램의 드라이빙 덩크, 그리고 낸스 주니어의 투지 넘치는 공격 리바운드를 트레이 머피 3세가 3점으로 연결시키며 다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남은 시간은 4분. 사실상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고, 클리퍼스의 작전 타임 직후 공격은 낸스 주니어의 완벽한 블록에 가로막히고 말았죠. 좋은 수비를 보여준 그는 팁인 덩크까지 꽂아 넣으며 4쿼터 뉴올리언스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100% 수행합니다. 클리퍼스의 1대1 위주의 공격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고, 완전히 분위기를 장악한 뉴올리언스는 맥컬럼의 미드레인지 점퍼와 트레이 머피 3세의 행운 섞인 3점 슛으로 7점 차의 리드폭을 가져갑니다. 물론 경기가 이대로 쉽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먼 파웰의 3점으로 추격의 끈을 놓지 않은 클리퍼스는 코빙턴이 골밑 득점을 올려놓으며 2점 차로 바짝 따라붙습니다.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아직 충분한 희망이 남아있던 상황. 이후 두 팀은 자유투를 주고받으며 원 포제션의 격차를 유지했고, 종료 19초가 남은 상황에서 클리퍼스는 파울 작전을 시작합니다. 3점 차의 리드를 유지하고 있던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자유투 1개만 넣어도 매우 유리해지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오늘 팀의 역전을 이끌었던 낸스 주니어는 자유투 2개를 모두 놓치고 말았고, 결국 클리퍼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3점이었고, 클리퍼스의 운명을 건 최후의 공격이 시작되려는 순간 뉴올리언스는 3점 시도를 막기 위해 강한 수비에 의한 파울을 만듭니다. 한 점이 아쉬운 클리퍼스는 자유투를 모두 넣어야 했지만 이 와중에 파웰의 첫 번째 자유투는 림을 외면합니다. 파웰의 자유투 실패는 클리퍼스의 희망을 꺾는 장면이었고, 이 순간 카와이 레너드와 자이언 윌리엄슨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종료 16초 전 클리퍼스는 스틸을 노리는 수비를 가동했지만 잉그램은 영리한 패스를 연결하며 발렌슈나스의 덩크를 만들었고, 결국 두 팀의 접전 승부는 뉴올리언스의 승리로 종료됩니다. 오늘의 베스트는 활발한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며 게임 체인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레리 낸스 주니어입니다. 오늘의 워스트는 저조한 야투 효율을 노출하며 폴 조지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 레지 잭슨입니다. 에이스를 허무하게 잃으며 시즌을 마감하게 된 LA 클리퍼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줬던 좀비 농구는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한편 자신의 데뷔 무대였던 LA에서 생애 첫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은 브랜든 잉그램. 과연 그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